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김용민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황준호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흰 티 쌍으로 이제 입고 와서 그렇죠. 이번 주에 마지막 금요일 5시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영광스럽네요. 와. 오늘 주제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 전략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는 참 익숙하죠. 그죠.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짜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소비자로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이럴 마케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에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체험단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기자단 아니면 제품 기자단. 협찬, 협찬, 네, 그다음 제품 소개, 제품 소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그쵸. 당장에 떠오르는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 바이럴이 될 수 있는 네. 모든 환경에서의 뭐 제품 단순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목소리가 큰 분들, 그죠? 오프라인에서는 목소리가 큰 분들인데 온라인에서는 이 목소리가 많이 전달되는 분들, 네. 인플루언서 분들 인플루언서라고 많이 하죠. 저희가 활용을 하기도 하죠. 네.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또 뭐 트위터라든지 혹은 뭐 블로그. 네. 예전에 이제 파워 블로거들이 굉장히 힘이 셌다면 요즘에는 이제 인스타와 유튜브, 특히나 이 쇼츠를 촬영해서 많은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능력이 맞아요.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저희가 많이 좀 찾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품이나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바이럴이라고 하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실제 사용자의 후기나 아니면 뭐 입소문, 유행, 뭐 평판, 뭐 지인 소개 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바이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목소리 큰 사람, 오프라인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 온라인에서는 뭐 간단히 말해서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 어떻게 그쵸. 하면 좋을까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면은 저는 일단은 바이럴 마케팅의 역할 자체가 일단 소비자들의 당장에 신상품을 냈을 때 리뷰가 있을 경우는 사실 드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 소비자의 리뷰가 쌓이기 전에 이제 소비자의 판매를 도우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백데이터를 구축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것 같고 좀 바이럴 마케팅은 좀 저는 이제 신생 업체나 아니면은 뭐 신상품이 나왔을 때 바이럴이 굉장히 제품 리뷰가 별로 네. 없는 상황에서 네. 결국 이제 퍼포먼스라는 건 저희가 이커머스 쪽을 많이 이야기를 그죠. 좀 해보는데 그죠? 이 리뷰 네. 혹은 어떤 제품의 후기, 네. 제품을 사용한 어떤 사람들의 느낌을 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그죠. 이런 좋은 리뷰뿐 그죠. 아니라 그죠? 뭐 여러 가지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소비자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바이럴 마케팅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판매하는 어떤 주인장 입장에서 다 깔아놓기보다 그죠? 제품에 대한 정말 핵심만 표현해주고 그죠?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이 사용해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더 있었고 또 반대로 이런 단점들도 있지만 그죠.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살만한 제품이다 라는 평을 보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의 장점만 전달을 하고 우리 업체는 이렇고 상품은 이렇고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다 보시고 나서 댓글, 리뷰 이런 걸 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정보를 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K테이블님, 네.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배우지만 진짜 하고 싶은 건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한번 드려보자면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성과를 내기 위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체를 집행을 하기도 하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 저희가 이제 실제로 노출되는 광고들에 대한 컨트롤을 많이 하고 그 광고에서 성과가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성과가 일어나기 위한 과정에서의 단계를 이제 계속해서 개선시키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인데 바이럴 마케팅은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백데이터를 깔아서 그쵸. 퍼포먼스 마케팅 중 뭐 예를 들어 뭐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할 때 검색 광고에도 바이럴 마케팅이 뭐 좀 약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검색 지면을 더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좀 서포터 역할을 한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좀 네. 답변이 되지 혹시 않았을까?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예 오늘 저희 커플룩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반팔이고요. 저희 바지도 오늘 청바지로 커플. 네, 바지는 좀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하네요. 네, 김지훈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인데 바이럴 마케팅의 종류는 이렇게 있고 바이럴이라는 거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면 바이럴은 말 그대로 약간 구전 그죠.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계속 후기라든지 어떤 제품 리뷰라든지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자의 이야기 네. 혹은 느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P2P라고 할까요? person to person? 사람에서 사람으로 예전에는 오프라인 광고가 주였을 때는 TV 광고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죠. 네. 대신에 TV 광고를 보고 나서 누군가 먼저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구매를 해보고 혹은 구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얼리 어답터라서 먼저 사보고 싶은 사람들이 사보고 그 제품이 좋다고 하면 주변에 오프라인에 지인의 지인으로 이 제품 좋더라 라고 퍼졌던 게 이제는 이제 온라인 환경으로 그냥 넘어온 거죠. 사람으로 전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해온 주제를 좀 이제 계속해서 좀 적어볼 텐데 주제별로 저희가 한 이야기들이 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국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네. 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마케팅들이기 때문에 제품 구매의 고려 단계에서 뭐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흥미 혹은 고려 단계에서 그죠. 최초는 인지겠지만 이 제품을 구매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려 단계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실질적인 신뢰를 좀 얻고 싶어 하죠. 구매해도 되는가? 이 제품을 이 가격에 구매했을 때 나에게 오는 베네핏은? 물론 소비자가 이런 단계를 나눠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이 제품을 내가 이거 충동 구매하는 거 아닌가? 혹은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은 이걸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세 페이지에서 리뷰를 보고 리뷰가 만약에 없거나 적다면 또 검색창에 또 검색을 해보겠죠. 그렇죠.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 좋은 리뷰가 좀 쌓여 있고 또 본인과 비슷한 입장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도 사보고 싶은 마음이 그죠. 생기는 거죠. 따라 사고 싶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흥미나 고려 단계에서 이 제품을 구매해도 되는가? 뭐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이 가격을 주고 사도 되는가를 그렇죠. 설득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백데이터. 맞습니다. 또 이런 마케팅이 또 전해드리면 좋을 게 약간 이럴 때 하면 좋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안 도움이 안 될까요? 얘기해보세요. 저는 바이럴 마케팅은 약간 브랜드를 검색하거나 상품을 검색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막 난잡하게 여기저기 아니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되게 난잡한 경우가 많아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보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 네, 검색했을 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아닌가. 난잡할 때 검색 결과가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 아니면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건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앞에 한번 넣어볼게요.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 네. 않을 때. 그쵸.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정보를 보고 싶어하는 니즈를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상세 페이지만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담고 싶어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러면 상세 페이지를 보다가 지쳐요. 왜냐하면 중간까지 보다가 이 제품 좋구나 라고 하기에는 밑에 정보가 너무 많이 스크롤바가 지금 한참 위에 있어요. 그죠. 이러면 계속해서 내려야 되는데, 그럼 피곤해서 이탈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윤희님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저희가 네.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말씀을 네.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상세 페이지만으로는 네.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피로도라든지 혹은 상세 페이지 자체에서 이제 집중이 좀 안 되는 포인트가 좀 있는 거죠. 보통 25%에서 50%까지 안 가고도 이 제품을 사고 싶다면 사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 이런 두 가지,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나 아니면 뭐 제대로 된 정보가 좀 나오지 않을 때 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검색 결과에 좀 나오게 한다면 그 사용자의 후기 형태로 저희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얘기해봐도 될까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컨텐츠를 찾기 이전에 저희가 뭔가 DA 광고라든지 SNS 광고 같은 이미지형 광고가 처음 노출되고 나서 이 잠재 고객들이 이 저희 광고를 보고 다시 검색을 했을 때 이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소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컨텐츠에 같이 있어야 그죠. 연관되면서 본인이 호기심이 있던 어떤 포인트의 정보를 더 깊게 보고 그리고 이 제품을 다시 검색해서 들어와서 구매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광고를 진행할 때 동시에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 효과적이다. 깔아두는 이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뭔가 바이럴 마케팅을 같이 준비해보면 좋다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좀 보고 계시는데요.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는 중에 또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외에도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아무 질문이나 해주시면 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후기를 저희가 이제 어떤 광고의 형태, 그러니까 유료 광고죠. 네. 결국은 비용을 지불해서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뒷광고 아시죠? 유튜브 뒷광고. 이게 유튜브 광고는 사실 바이럴 마케팅이라기보단 뭐 영상 광고라든지 뭐 그죠. 콘텐츠 마케팅 그죠. 쪽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으로 하여금 바이럴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바이럴 마케팅의 카테고리 안에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한 1, 2년 됐죠. 네. 이 어떤 여러 유튜버들,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뒷광고 논란에서 굉장히 어떤 본인의 이제 잘못들을 실토하면서 이제 자숙 기간을 좀 가졌던 그쵸. 저희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이었던 좀 물론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아는 것들 건너 아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죠.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바이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거짓된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바이럴 마케팅은 정보 제공의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광고를 숨기면은 이게 음. 불법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은근히 많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업계에 있으면 이제 다 알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죠. 모르실 수는 있죠. 그래도 이제 뒷광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인 것을 숨기고 노출한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모든 협찬이라든지 어떤 광고 형태로 뭔가 맞아요. 비용을 지불받거나 하면 맞아요. 광고 해시태그를 적거나 무조건 써야 돼. 혹은 이 제품에는 어떤 뭐 일정의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를 꼭 넣어야만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은근히 또 실제 판매하는 것과 음. 다르게 좀 제품을 좀 제공하는 경우도 좀 많죠. 그러면 실제 판매용이 아닌 더 좋은 혹은 더 다른 제품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약간 그런 걸로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시경 네. 먹을 텐데 아시죠? 알죠. 먹을 텐데에서 성시경 씨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많이 주셨을 때 이거 저 온다고 더 주시면 안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죠. 뭐 성시경 씨는 결국 뭔가 이제 그 본인이 요청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광고는 아니지만 그죠. 성시경 씨가 감으로 인해서 그 가게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성시경의 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가게에 찾아가게 되는데 맞아요. 그때 성시경 씨가 먹은 양과 혹은 뭐 어떤 구성과 좀 다르면 논란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먹을 텐데에서도. 그래서 이 제품을 판매할 때도 원래 판매하고 있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뭔가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이 바이럴 마케팅을 해놓고 실제로 소비자가 이제 구매해서 받아본 제품은 그거보다 떨어지면 이건 분명히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논란뿐만 아니라 이건 소비자 기망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저희 이제 마케터들이 특히나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결국 어떤 검색 결과 뭐 예를 들어 SNS에서 검색을 하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후기성으로 나오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건데 어떤 키워드에서 검색했을 때 저희가 마케팅을 위해 포스팅을 하거나 혹은 포스팅을 맡긴 게시물이 그죠. 가장 1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린 1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꼭 1위에 노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지만 이 1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율이 높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불법적인 어떤 어뷰징을 가지고 1위에 노출시키려고 하시면 그것도 이 저희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이 네이버의 가이드와 반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재를 당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실 때는 좀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의 정보라든지 혹은 우리 제품을 아직 체험해보신 분들이 없다면 이 일정의 뭐 소정의 이제 원고료라든지 아니면 제품 제공을 통해서 실제로 좀 진정성 있는 글을 써주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어떤 쓰는 표현이나 어떤 원고에 대한 좀 겸허함을 가지고 장단점을 다 작성하는 게 훨씬 바이럴 효과가 좋고 또 1위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은 검색을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1위만이 효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못된 바이럴 마케팅에 상위 노출만을 고집하는 것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다음 뭘 말씀드릴까요? 이거 외에 좀 전략을 좀 이거 외에 전략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네. 결국은 뭔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바이럴이 좀 부족하거나 네. 실제로 만들어지기 직전 상황일 때 저희가 백데이터를 미리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비용이라든지 좀 광고비가 들 수가 있어서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 아닌 좀 자연스러운 게 중요하죠. 아니면 약간 자연스러운 네. 바이럴 약간 리뷰 작성했을 때 약간 일정의 리워드를 지급한다든지 자연스러운 바이럴 전략을 네.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바이럴 유도. 사실 바이럴 유도라기보다는 이 제품 후기 유도죠. 후기 유도. 두 번째는 제품 판매 시 물론 이제 비슷합니다. 작은 정성을 추가한다.
이게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두 가지예요. 신제품이 나왔거나 혹은 신생 브랜드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죠. 그렇죠. 후기 유도는 리워드. 특히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든 스토어에서는 이 네이버 페이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이제 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사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지 않더라도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제품 혹은 새로운 스마트 스토어를 여셨을 때 우리 제품을 구매도 해주고 그리고 리뷰까지 써주면 리워드를 지급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제품에 대한 리뷰도 쌓을 수 있고 고객은 또 그 리워드를 받아서 물론 다른 스토어에 쓸 수도 있지만 리워드를 받은 스토어는 사실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기억이 좀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기도 쌓고 또 재구매도 유도할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아도 옷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품이 되게 예뻐서 들어가서 살려고 했을 때 이런 작은 리워드가 좀 저한테 축적이 되고 만약에 당장에 쓰지 못하더라도 재구매 시 이렇게 일정의 리워드가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 다시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 상품 구매했던 구매 이력에 들어가서 맞다 이 리워드 이게 기억을 해서 쓰면서 댓글 작성하고 뭐 후기 작성하고 이런 작은 정성들이 조금 일명 말하는 자연스러운 좀 조작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바이럴이지 않을까. 그쵸. 이게 결국은 이제 이건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바이럴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일맥상통합니다. 네. 실제 고객의 좋은 경험을 만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여기서 리스크도 있는 게 또 실질적으로 안 좋은 댓글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댓글. 네. 근데 전 이것 또한 바이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댓글이 달리더라도 하나의 바이럴이 될 수 있다. 바이럴이 될 수 있다. 바이럴 전략이 될 수 네. 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쵸. 왜냐면 너무 좋은 장점만 나와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여기 뭐 이 집 너무 맛있어요. 뭐 언제부터 왔는데 언제부터 맛있어요라고 이런 댓글만 와장창 달려 있고 별점 5개다라고 하면은 요즘엔 이제 소비자분들도 똑똑해지셔가지고 그렇죠. 다 압니다. 아 여기 좀 조작된 데구나. 아 작업을 한 곳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안 좋은 댓글이 중간중간에 너무 안 좋으면 또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댓글 이런 진짜 자연스러운 바이럴 전략을 그렇죠. 통해서 달린 댓글은 이제 소비자들도 압니다. 너무 똑똑하시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도 하나의 바이럴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런 자연스러운 리뷰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리워드 지급 이런 걸 통해서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저희가 여러 곳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배달의 민족. 저희 맞아요. 배달의 민족에서 똑같은 음식을 물론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메뉴를 판매하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서울권은 정말 하루에도 새로운 업체가 생기고 또 사라지고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후기 평점부터 너무 멀지 않은 곳인 가게들 중 고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거의 5점에 가까운 곳들을 시켰을 때 오히려 반대로 이 리뷰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았던 거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고 배신감도 약간 낮지만 리뷰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우러나는 맞아요. 어떤 이제 후기를 남겼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아니라 뭐 맛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보니 맞아요. 평점이 한 4.1 이렇게 유지되는 곳들. 실제로 이건 맛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맛집을 찾는 기준 중에 있기도 해요. 맞아요. 너무 높은 평점이 아니라 4점 초반대를 공략해라. 그리고 평점이 많은 곳. 뭐 그런 사례가 하나가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자기기라든지 중소기업들에서 나오는 걸 이제 구매를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거기서 새로운 버전이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계속해서 자체 개발을 하거나 혹은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는 브랜드들 네.
초기 모델 버전을 제가 구매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청소기였는데요. 아 청소기. 물론 청소기라는 게 뭐 특별한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은 이상 비슷하죠. 진공 청소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무선으로 해서 사용하는 건데 네. 물론 청소기를 샀을 때는 새 제품이니까 좋았지만 사용하다 보니 좀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리뷰를 잘 안 쓰는 편이라서 딱히 리뷰를 쓰진 않았었는데 실제로 저랑 이제 비슷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뭐 그래도 1점 평점 1점에서 5점 만점 중에 1점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1점을 주신 분들, 1, 2점을 주신 분들이 비슷한 이유였고 근데 한 1, 2년 뒤에 이제 그 제품이 고장이 나고 저가형이었기 때문에 새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검색을 해보는 중에 그 브랜드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해도 될까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 봤는데 네. 벌써 그 다음 버전까지 나온 거예요. 아 잘 됐던 거군요. 그렇죠. 그 브랜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품이 그냥 업그레이드 되고 그냥 버전만 올라가고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들 때 기존 초기 버전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그 불편한 사례들을 모아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했고 실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게 상세 페이지에서 보이기도 하고 리뷰에서도 지난번에 구매를 해봤던 사람들이 새 제품에 이 부분은 만족은 하더라 라는 어떤 뭔가 그분들이 뭐 저도 모르는 마케팅을 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진정성에는 진짜 고객이온 것 같았고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구매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 사례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댓글이 달리더라도 어떤 개선을 한다면 혹은 진정성 있게 한다면 그렇죠. 바이럴 전략이 될 수 있다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우선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편하게 해주시면. 네, 저희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마케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케팅이 아니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너무 마케팅적인 거 알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당황을 해. 사실은 제가 이제 오전 10시에도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시간에는 역시 금요일 오후 5시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시청 맞아요. 안 하시고 이제 퇴근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 시간대일 것 같아요. 항상 금요일 오후에는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봐요. 네. 주중에는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면? 뭐 질문이 없는 걸로 봐서는 마무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 전략에 대한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앞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대행 의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옆에 있는 황준우 마케터 혹은 저의 이제 아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